지금 보시는 분은 Context is King을 외치며 15년 넘게 선물 시장을 헤쳐온 메릭트 블랙이라는 사람입니다. S&P 캐피탈 선물 데스크를 이끌고 현재는 앱테로스 트레이딩 대표로서 경매 이론과 주문 흐름, 즉 나드로 방법론으로 시장 맥락을 읽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은 메리트 블랙의 공개 강연과 인터뷰 자료를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원본 설명은 딸 링크에 모두 남겨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메리트 블랙이 직접 정리한 트레이더 인내심 6단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인내심 부족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신규 선물 데스크를 구축하면서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만나보니 대부분이 크든 작든 참을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더군요.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2015년 1월 제가 여기서 막 트레이딩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종목을 과하게 늘려잡고 진입청산도 너무 잦았습니다. 처음에 물에 발 담그듯 데모 계정에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더럽혀 봐야 감도 잡히니까요. 하지만 그 단계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나쁜 습관이 자리 잡기 전에 끊어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만의 영역을 정밀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오프닝 드라이브 매매가 마음에 들었고 지난주엔 세컨드 데이 플레이가 잘 맞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오프닝 드라이브 매매는 그 주식에서 그 종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일날 이슈가 딱 터졌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매매가 바로 오프닝 드라이브 매매고, 세컨드 데이 플레이는 이미 이제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 추세를 활용해서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거를 세컨드 데이 플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특정 전략으로 범위를 좁혀 갈수록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버릴지,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해온 메모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흔히 저격수처럼 기다려라, A 플러스 구간만 노려라 같은 말을 하죠. 하지만 기회가 올 때까지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있다가 완벽한 셋업이 보이면 방아쇠를 당기라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전체 트레이더의 99.9%에게 이런 태도가 실제로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 과매매하지 말자 하고 의지를 다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막상 시장이 열리면 피하려 했던 행동들을 또 하게 되곤 하잖아요. 혹시 과도한 매매 경험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인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인내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나설 때와 손 뗄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인내란 화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지연, 문제,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딱 구글 첫 줄에 나오는 그 정의입니다. 지연이나 문제, 고통을 화내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저는 솔직히 사전에 고통이나 불안 같은 단어가 버젓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걸 보고 꽤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불가피한 고통을 어떻게 피해가거나 최소화하느냐에 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사실 트레이딩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걸 몸소 겪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기만으로는 인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인내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는 불편이나 고통을 화내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견뎌내는 걸 뜻하죠. 그럼 불안해한다라는 건 뭘까요? 기분이 상하고 실망하고 걱정이 솟구치는 상태입니다. 트레이더라면 이 순간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을 겁니다. 바로 FOMO,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이죠. 이 FOMO에 휘둘리면 하루를 마감할 때 결국 이렇게 적게 됩니다. 오늘도 참을성을 잃고 계획 밖의 매매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FOMO 걱정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 다 끊어낸 참선 승려처럼 살아야 하나? 전혀 아니에요. 트레이딩 심리학 책이든 유명 멘탈 코치 강연이든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트레이더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도구로 씁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자각한 뒤에도 옳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그 감정 자체를 역이용해서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죠. 그런 태도가 인내심을 기르는 좋은 출발점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 일부는 그 방식만으로도 충분한 힘을 얻어 필요한 행동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더로서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지 않고도 우회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포모에 시달리며 당장 진입 버튼을 누르고 싶은 순간 손끝이 간질거리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는 그 갈등. 결국 이거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전쟁입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시장과의 싸움이라고도 하지만 제 경험상 시장과 싸우겠다는 자세는 결코 건강한 해법이 아닙니다. 감정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을 무시하고 덮어두라는 식의 조언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시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마크 더글라스의 트레이딩 인 더 존에서도 말하던 최고의 트레이더는 다르게 사고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감정이 아예 고개를 들기도 전에 우리 전략을 망칠 행동을 차단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행동이다. 어쩌면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의식적 컨트롤입니다. 선물 데스크 트레이더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 자동운전 모드로 미끄러지면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멍청한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즉 결정을 내리는 주도권이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깨워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한 번 듣고 그래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컨트롤해봐야지 한다고 바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기술 말 그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식적 컨트롤을 잡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반대로 잡지 못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차트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호가창이나 티크림에 빨려 들어가고 큰 그림을 완전히 잊은 채 하루 종일 추세를 거슬러 싸우다 끝나고 나서 내가 또 바보짓 했네 하고 자책하는 모습 바로 그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제가 팀원들에게 권하는 간단한 도구가 있어요. 바로 루프타이머. 검색하면 무료 앱이나 웹페이지가 수두룩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주기만 정해주면 띵 하고 울리는 단순한 알림음이면 충분해요. 알림을 끌려고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계획에 앉아 한번 하면 뭐 하다 말았지? 하고 정신 차리는 것처럼 우리 뇌도 그 소리에 자동 조정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잠깐, 내 탑다운 프로세스로 다시 밟자. 상위 타임프레임을 확인했어? 이 구간 내 플레이북에 맞아? 방금 멍청한 클릭을 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워리쉬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저널링 정말 강력합니다. 화려한 진입 가격이나 멋진 차트 캡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노리고 있던 기회 자체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지, 얼마에 몇 주를 샀는지보다 어떤 셋업을 스토킹하고 있었는가를 적어준다. 그래야 복귀할 때 저 자리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같은 헛된 자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초보 티만 낼 뿐 여러분의 계좌에는 1원도 보태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 실제로 보였던 기회를 기록하지 않는다라 그 순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복귀하면서 저건 공략할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해도 그게 롱을 노리고 있었던 건지 숏을 노리고 있었던 것조차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막상 다시 보면 난 숏만 노리고 있었네? 이런 깨달음이 큰 반전 포인트가 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그때 내 몸이 실제로 할 수 있었던 플레이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저널링은 바로 실전 능력치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벨도 늘 강조하듯 마인드풀니스 훈련, 요가나 호흡 연기 동작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를 자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단순해 보여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특히 오프닝 드라이브나 조금 더 느린 세컨드 데이 플레이 같이 패턴이 뚜렷한 전략일수록 체크리스트 하나면 프로세스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꾸 핵심 변수를 놓치거나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 변수만은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딱 정해서 트레이드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3가지 전도를 체크하도록 강제하세요. 절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논문 쓰듯이 길게 적을 필요도 없고 책상 위에 포스트잇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상위 타임프레임 핵심 레벨 확인, 현 타임프레임 테이프 약세화, 오프닝 직후 가격 액션, XYZ 조건 충족,
이렇게 플레이북에 넣어두고 항상 눈앞에서 체크 후에 의식적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프로세스 중심이어야 됩니다. 저 역시 재량형 트레이더지만 정확한 절차 없이는 결코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완전 퀀티틱만 목표로 하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은 재량 기반 데이 트레이딩 쪽이죠. 그렇다면 제가 프로세스 중심으로 가라고 말해도 재량 감각을 버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세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것도 완벽히 오케이. 문제는 해당 타임프레임의 추세를 절대 거스르지 말 것. 같은 항목을 넣어두고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즉 상승 추세를 쉽게 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5분봉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1시간이나 일봉이 하락 추세라면 웬만하면 거스르는 얘기입니다. 즉 인력각, 차트 해석이나 감각은 재량 이유도 그걸 반드시 체크하고 기록하는 구조는 프로세스화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문서화된 플레이북을 만들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진짜 엣지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엣지가 사라지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엣지가 존재하는 순간은 명확해지고 그보다 훨씬 많은 엣지 없는 순간은 피하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미 플레이북에도 있고 내 엣지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성급하게 방아쇠를 당긴다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첫째는 멘탈 프레임워크, 둘째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실행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충족, 데일리 핵심 저항선을 깨야 하고 테이프에 XYZ 신호가 보여야 하고 이렇게 큰 그림은 잘 잡아주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클릭을 누르게 만드는 변수를 끝까지 구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프에 매수가 좀 나오길래 그냥 뛰어들었다. 호가가 못 내려가고 지지되는 것 같아 눌렀다. 여기서 테이프라고 하면 호가창의 그 체결 물량들을 테이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호가는 이제 호가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진짜 트리거인지 아니면 그냥 떠다니는 충동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구축할 때는 플레이북의 거창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핫키를 누르려면 최소 무엇이 충족돼야 하는가를 끝까지 따져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5개에서 6개의 체크리스트로 귀결될 겁니다. 그 조건이 다 맞아떨어질 때만 정확히 그때만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하이포, 가정 시나리오의 힘. 여러분들 모닝시트에 if then 시나리오 써보셨죠? 저는 그거를 하이포라고 부릅니다. if A 조건이 나타나면 then 여기서 진입한다. if 이 레벨이 붕괴되면 then 숏을 노린다. 이런 진입용 하이프만 접지 말고 if 가격이 A와 B 사이에 머문다면 then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처럼 노 트레이드 존 하이프도 미리 선언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분봉이 상승 추세인데 1분봉이 같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면 진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추세 일치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가를 저항받지 않으면 숏을 진입하지 않는다. 시가를 지지하지 않으면 롱을 진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노 트레이드 존 하이포.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진입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땐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적어주시라는 거죠. 저는 마켓 프로파일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S&P가 전일 두꺼운 밸런스 구간 중앙에서 갭 없이 출발한 그 고볼륨 영역에는 기들 레벨이 부족해 엣지가 거의 없습니다. 갭 없이 출발한다면 갭이 있는 상태로 출발하는 게 훨씬 낫겠죠. VPOC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드라이버가 나오지 않는 한 괜히 손댔다가 반응만 쫓다가 끝나요. 그건 선제적 전략이 아니라 사후적 대응일 뿐이죠. 저라면 그런 장에서는 여긴 노 트레이드 존이라고 못 박아둡니다. 어제 밸류 영역의 경계 레벨을 톡 건드렸다가 실패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밸류 하이나 밸류 로우 그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나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괜찮지만 그 가운데에 갇혀있는 그런 박스권적인 흐름이 나올 때는 진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6번째는 철저한 리뷰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애쓰고 있겠지만 거래 복귀할 때 통계와 태그 활용은 필수입니다. 트레이더 뷰든 뭐든 태그, 또 태그.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역수세 매매면 샵 역수세 매매. 아니면은 이벤트 드라이브 매매면 이벤트 드라이브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오프닝 드라이브 한 줄로 끝내지 말고 그 시점에 시장 전반은 어땠는지 섹터 흐름이나 뉴스, 변동성 같은 맥락 태그도 붙여보세요.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여도 나중에 이 변수가 승패를 갈랐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엣지를 두껍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상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지금은 뭐가 잘 돌아가는 건지 통 모르겠다 싶겠지만 숫자가 쌓이면 금방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셋업 자체는 좋은데 이럴 때는 수익률이 확 떨어지네.
최근에 짐 사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 얘기를 다룬 책을 읽었는데 그 팀은 우리가 미처 연결 못하는 변수까지 수학과 머신러닝으로 엮어내더라고요. 물론 재량 트레이더인 우리가 나도 당장 머신러닝 돌려야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오프닝 드라이브 플레이를 복귀하면서 그 시점에 시장이 갭업이었는지 아니면 갭다운이었는지, 해당 종목이 섹터 강세나 약세와 같은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반대였는지, 그 결과 초과 수익이 부진했는지, 이런 식으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명확한 패턴이 금세 드러날 겁니다. 어떤 셋업이 전반적으로는 엣지가 있지만 특정 상황에만 성과가 떨어진다는 걸 발견하면 그거는 곧 새로운 엣지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만 놓고 보면 트레이더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맞먹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언더 퍼포먼스 구간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정리하면은 인내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의식적 컨트롤로 사고 과정을 끌어올리고, 재량 트레이더라도 프로세스 기반 접근을 택하세요. 엣지 있는 셋업을 정의하는 플레이북뿐만 아니라 언제 왜 버튼을 누를지까지 세세히 명시된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이포를 활용해서 노트레드 존을 선제적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리뷰를 통해 엣지는 유지하되 부진한 구간을 조명해 보세요. 저 역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자리에서 어디서 손대지 말아야 할까, 어떻게 오버트레드, 과매매를 줄일까 고민했을 때 이런 개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누적 델타와 같은 툴은 주식 종목에 적용하면 꽤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어떤 종목이 시가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갭을 내며 인플레이 상태로 뛰쳐나오면 볼륨 프로파일 기준으로는 최근 구조 바깥으로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저는 그동안 바로 그 구조를 발판 삼아 매매해봤어요.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 종목에서는 그 발판이 사라진 셈이라 차트 위에서 나침반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3% 이상 갭 상승이 나와서 뉴스가 나온 직후에 그 매매를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제 전문 분야인 세컨드 데이 플레이 얘기는 달라요. 첫날 거래가 끝난 뒤에 이미 경험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대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키 레벨을 잡고 경매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지도가 생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원유나 S&P처럼 차트에 분명한 구조가 형성되는 자료를 찾아 시장이 이틀 뒤에 종을 울리며 플러스 3% 갭으로 날아가기 전에 조금 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건 결국 내 전문 영역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었고 제게 가장 잘 맞는 로직이었죠. 언더 퍼포먼스를 찾으면 엣지를 찾는다는 말은 전략을 뒤집으란 뜻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ABC 셋업이라는 플레이북 트레이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기록을 쌓아보니까 확실히 잘 먹히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전략이건 엣지가 있어도 항상 100% 승률은 아닙니다. 분명 몇몇 특정 상황에선 성과가 떨어질 겁니다. 그 언더 퍼포먼스 구간을 찾아내서 배제하거나 규모를 줄이면 기존 전략을 뒤집지 않아도 실질 수익률이 개선됩니다. 바로 그게 엣지를 더 두껍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뜻이지 전략 자체를 반대로 하거나 뒤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모든 손실은 완벽히 피할 수 있다 같은 환상을 심어주려는 게 아닙니다. 손실은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필수 과정이에요. 다만 컨텍스트 is king, 문맥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승 쐐기 패턴 전문가라고 해볼게요. 코드를 짜서 수천 종목에서 쐐기만 포착해도 모든 쐐기가 똑같이 작동하진 않습니다. 특정 시장 상황, 섹터 흐름, 변동성 보관에 따라 성적이 뚝 떨어지는 케이스가 분명 존재하죠. 그러니까 언더 퍼포먼스 컨텍스트를 찾아내고 그 조건에서는 포지션을 줄이거나 아예 쉬어보세요. 그러면 주당 평균 12센트 남던 엣지가 단번에 20센트로 뜨기도 합니다. 손실 몇 번만 덜어내도 순이익은 훨씬 두터워지죠. 여러분 모두 주말마다 차트 붙잡고 낯선 도시에서 분투하느라 고생 많은 거 압니다. 저 역시 엘라베마 시골 비포장 도로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문맥을 가려내는 연습,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 제가 이런 곳에서 여러분과 합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벨라가들이 말하듯 자신만의 니치를 찾아 미친 듯이 파보세요. 그리고 그 니치가 어느 문맥에서 빛나고 어느 문맥에서 힘을 잃는지 끈질기게 시험해보세요. 엣지는 면도날처럼 얇습니다. 계속 갈아야 날이 서죠. 그러니 끝까지 파고들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오늘 포기하면 내일의 기회는 어제와 같습니다. 시장은 매일 새로 열리지만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 손실,
지루함, 지금 느끼는 모든 불편함이 내일의 엣지 두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15초면 끝나는 요약입니다. 첫 번째, 인내 부족이 문제였다면 메리트 블랙의 6단계 모델로 해결하세요. 아무것도 안 한 로프 타이머, 저널링, 체크리스트, 트리거, 노 트레이드 존, 리뷰 태그, 딱 이 6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정말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로프 타이머는 시간을 재놓고 내가 내동매매를 하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을 돌리면서 그걸 조절하는 것이고요. 저널링은 말 그대로 매매 복귀,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매매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그리고 트리거와 노트레드죠. A 조건이라면 진입한다. A 조건이 아니라면 진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귀할 때 단순히 태그, 이게 내가 무슨 매매로 진입,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딱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서 인내 근육을 키워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더 깊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무료 자료가 가득한 저희 함수사 네이버 카페로 지금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차트가 멈추지 않듯 배움도 멈추지 마세요. 오늘 작은 실천 한 줄이 내일의 큰 수익 곡선을 만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루함을 견뎌내며 인내 근육을 키워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갈아내는 그 면도날, 곧 두꺼운 엣지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함께 끝까지 갈아내 봅시다. 감사합니다.